위기에 놓인 인문학은 과연 2022년 만의 문제일까요? 몇 년 전부터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문계열 학과 폐지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학에서 어학이나 사학, 철학 등의 전공학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조차 인문학이 경시되는 현실에서 인문학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언론 보도 같은 걸 통해서 누구나 다 접하는 건데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 상황에서 각 지방에서 고등교육기관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인문학 분야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되거나 퇴학화되거나 하는 이런 운명을 겪고 있습니다. 늘 느끼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지난 10년 가까이 근자에 갑자기 생긴 위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지난 세기랑 금세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위기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체감하고 있는 위기감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이를테면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유학대학뿐만 아니라 인문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여러 필수 과목들의 수요가 학생들로부터의 수요가 좀 적다는 게 바로 느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인문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수요가 좀 적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필수 과목에 대한 수요도 좀 적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바로 체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인문학의 자리가 좁아지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인문학 전공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내부에 인문학 기피 현상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하면 있죠. 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강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건 졸업 이후에 취업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문학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문제라기보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현재 학우들에게 이렇게 반영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복수 전공 제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인문학 전공하는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만약에 취업을 예정한다고 한다면 복수 전공하는 현상들이 매우 강합니다. 사실은 인문학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모든 나라를 다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북미 지역에 있는 캐나다 같은 나라를 보면 인문학 분야의 전공 입학생 수도 확연하게 줄고 있고 201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인문학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라는 게 제 답변입니다. 인문학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은 인문학은 쓸모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은 인문학의 쓸모를 인정했지만 인문학은 쓸모가 없다고 답한 학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문학은 쓸모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문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사람과 글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즘 과학기술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만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문학이 되게 경시되고 있는데 더 다양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요즘 회사들은 되게 규모도 크고 사업도 크고 너무 발전할 대로 발전을 해버린 상황이어서 점점 더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경영학적으로 준비되고
완비된 인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듣기만 해도 뭐 CSR이라든지 ESG 경영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대두가 있고,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단순히 대기업에서 대두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시타 같은 뭐 환경보호를 내세운 그룹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창업이라든지 앙트레프레너들의 도전 혹은 다른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에도 인문학이 분명히 새로운 시선을 열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뭐 대면 접촉도 적어지고, 그러고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 어떤 것이 윤리적인 행동인지, 가치관 같은 거에 대한 그런 뭐 유튜브나 다른 댓글들만 봐도 되게 그런 혼란이 많아 보여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 인문학이 그런 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 뭐 가치관이나 아니면 뭐 도덕관 형성에 있어 중심이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조금 더 쓸모 있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옳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인문학의 그런 뭐 쓸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문학을 어떤 삶을 되돌아보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쓸모라는 것을 어떤 내 삶을 되돌아보고 어떤 성찰의 기회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뭐 그런 정의라면 인문학은 쓸모 있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의 쓸모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떠올려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인문학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휴머니티스를 먼저 떠올립니다. 휴머니티스는 역사, 철학, 외국어, 종교와 같은 세부 학문 분야를 일컫습니다. 한편 대학에서는 인문학을 liberal arts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iberal arts는 휴머니티스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인간에 대한 연구를 총괄하는데,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기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학교 문과대학의 영문 명칭 역시 College of Liberal Arts죠.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두 가지 용어를 큰 구분 없이 인문학으로 통칭하곤 합니다. 우선 그 인문학을 표현하는 용어가 두 가지 정도 일반적으로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휴머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를 써서 휴머니티에다가, 그것도 인문학이라고 하고, 또 대학에서 리버럴 아츠라고도 합니다. 그것도 인문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쓰임새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성격으로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리버럴 아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리버럴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유 시민,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교양 지식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보면 그 리버럴 아츠는 기본적으로 종합대학에, 특히 좋다고 평판이 있는 대학일수록 리버럴 아츠 대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지도자의 소양을 쌓고 그런 것이죠. 그런 교양 과목의 성격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때의 인문학은 이런 사회적인 시민을 양성할 뿐 아니라 책임 있는 지도자,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고 성품이 갖춰진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휴머니티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게 딱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그 두 부분이 많은 부분 중복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향성은 인류의 문명, 인간의 문화 전반에 대한 그런 지식 전반을 일컫는 것이거든요. 통칭으로 되다 보니까 이 맥락이 잘 전달이 안 되면 조금 이제 부적절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건 필요가 없다 또는 있다, 이런 맥락이. 자기개발, 스펙, 취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인문학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과학연구와 IT 산업 위주의 발달이 가속화되며 인문학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학문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인문학은 종종 쓸모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의 문송합니다라는 말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인문학은 쓸모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을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람의 힘이 생각에서 나오는데 인문학은 생각이에요. 인문학이 뭐 하는 거지? 생각에 대한 거예요. 아주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가 닥쳐오고 빠를수록 그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이런 건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그 방법에서부터 궁극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이런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살아가는데 이 주어진 현실을 가능성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인문학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인문학하면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 얘기하잖아요. 그걸 학습함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 가능성의 시공간으로 인식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문학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 이제 특히 이제 변화가 빨라지잖아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나온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단계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이제 우리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데 공통적인 건요, 핵심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핵심에.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또는 내가 또 우리가 나중에 할 때 실패하건 못하더라도 꼭 이것만은 해야겠다라는 그 이것만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핵심 가치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분별해내는 것,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 그것은 인문학의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다른 학문 분야는 사회적 쓸모가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학은 공과계열의 여러 학문 분야들은 발달된 과학기술을 생산활동에 적용을 함으로써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죠. 의학 같은 경우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잖아요. 사회과학 경우에는 우리 사회 혹은 국가,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 혹은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정책적 임무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 과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일련의 이론 체계들을 만드는 것이 사회과학인데, 도대체 인문학은 어떤 쓸모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은 모두 개인의 행위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인문학은 그 개인이 사회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관련해서 형성된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공동체의 존속과 공동체의 정체성에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이 우리가 동류다, 같은 공동체다라는 그런 의식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인문학이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통합한다 하는 그런 측면. 공동체가 유지하려면은 공동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가치,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규범들이 있어요. 그런 규범들에 대해서 인문학이 얘기를 해요. 결국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통합하고 규범의 기준들을 이렇게 고양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적 토대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유지할 기반이 대단히 허약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동체가 존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각 개개인에 주는 실용성이 매우 낮아 보이지만은 시야를 확대해서 보면 인문학은 공공재,
공동의 자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이냐. 우리가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통해서만 그 사회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취업이 이제 첫 번째 관문일 뿐이지, 취업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공간은 바로 사회이고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구성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게 바로 대학인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냐, 어떤 민주 시민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성찰을 하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이? 그게 바로 이제 예전부터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서 개인의 어떤 그런 이익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공공의 어떤 그런 이해를 구해내고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원을 길러내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대학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인문학의 위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문학의 쓸모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모두 우리를 강조했습니다. 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우리,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냐. 그 질문에 답을 내리기 위해선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기업화, 저조한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의 문제는 인문학의 위기를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라든지 전지구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대학 역할이 점차 모호해진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잘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대학 자체 내에서 대학의 어떤 역할 자체가 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면, 작년에 우리 입시제도 변화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과 출신의 학생들이 이제 문과 쪽으로 많이 이제 입학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 이런 거를 볼 때 일종의 대학이 도대체 무슨 위상을 갖고 있느냐 물어보면, 뭐 취업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그럴 법한 국가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대학의 어떤 위상, 그 대학의 어떤 역할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역할을 잡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대학이 이해되면 당연히 인문학은 그 안에서 위상이 줄어들겠죠. 인문학 자체는 당장 무슨 쓸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그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끔 또 취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치는 학문은 더더욱 아니잖아요. 다른 학문에 비해서. 다른 학문들도 물론 다 순수 학문들이고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인문학은 더더욱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학문이니까, 대학의 역할 자체가 취업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고 한다면 인문학의 어떤 위상은 점차 떨어지겠죠. 지금의 그런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는 지식에 대해서 동시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적용돼서 그것이 피드백이 오고, 그러니까 이론과 적용, 연구와 적용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동시성과, 두 번째 현장성. 왜냐하면 현장 자체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식에 있어서 연구와 적용의 동시성, 그리고 현장성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인문학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원래 수세기 동안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속성상 숙성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인 그런 변화 양상에 있어서 학문의 성격상 숙성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것이 지금 당장 여유가 없는 상황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학령이 이제 주니까, 입학생이 주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대학교가 커졌잖아요.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조정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R&D라고 하는 게 연구 개발이죠.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R&D가 점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런데 전체 R&D 예산 가운데 인문학 분야가 점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인문학이 아닙니다. 인문사회과학까지 합해서 전체 R&D 예산 중에서 약 5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인문사회과학이 점하는 비중은 1.2%입니다. 12%가 아니에요. 인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까지 합해서 그와 같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든가 사회적인 혹은 재정적 기타 여러 가지 자원들을 투자하는 데서 높은 비중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적절한 방파제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겐 인문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인문학의 위기가 대두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학이 인문학의 위기에 임해서 해야 할 일은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교육의 기능이 교육의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공동체의 존속과 재생산의 필요 때문에 교육이라는 그러한 사회적 행위가 배태됐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우리 사회의 공공적인 가치들을 계승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구성원 사이에 그러한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대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대학은 하나의 생물체 같은 거예요. 각 대학들이 다.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에서 좋은 대학이 되고자 애를 쓰잖아요. 우리도 사회에 나가서 생존하고 이왕이면 잘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또 스스로도 굉장히 애를 쓰고 이러는 것처럼 대학이라는 것 자체도 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물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거기에 걸맞끔 자기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성장하고 변화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이런 생물체인데 그 생물체 안에서 결국 내가 택한 대학 안에서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학생들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어떻게 잘 취업하느냐 이게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떤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성찰을 뭐 남들 하는 얘기를 듣고 뭐 한 번쯤 해봤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답변 수준이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수준이든 공작 수준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가 그런 시야를 갖고 그런 인생관을 갖고 사회관을 갖고 사회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시민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돼야 되는데 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답변입니다.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인문학은 우리가 잊은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